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전공의 업무 중단이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도 신입 인턴들이 집단으로 임용을 포기하면서 사태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부산대병원에 출근하기로 한 신입 인턴 57명 중 52명은 임용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의과대를 졸업하고 부산대병원에 입사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겁니다. 병원 측은 인턴들이 전공의 사직 사태에 발맞춰 의대 정원 확대 반발 움직임에 동참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입니다. 인턴들이 이제 출근 안 한다고 임용 포기 그걸 낸 거죠. 할 수밖에 없죠. 전공의들이 없는데 인턴들이 들어와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에 이어 신입 인턴까지 임용을 포기하는 등 의료계 전반으로 반발이 확대되면서 사태 악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다른 병원에서 아직 인턴들의 집단 임용 포기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인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걱정을 덜 수는 없습니다. 갓 의과대를 졸업해 현장 경험이 없는 데다 필수 수련 전공 등 제한이 많아 전공의의 공백을 채우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이탈해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린 상태라 병원 내 수련의 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전날 기준 전국 94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냈고 7,800여 명이 병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사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각종 부실 의혹이 불거진 해운대 해파리 차단망 설치 사업과 관련해 해운대구청이 감사까지 벌였지만 사업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년간 구청이 직접 발주한 사업임에도 사업 성격조차 모른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업체 간 담합 의혹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 사업 전반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설치 사업. 해운대구청은 해당 사업의 최근 3년간 추진 현황을 중점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성격이 불분명해 하도급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구 감사실은 해당 사업이 용역으로 발주됐지만 그물망 설치 등 일부 공사의 성격도 있다고 봤습니다. 해당 사업을 공사로 본다면 구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이 이뤄진 건 명확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용역으로 보면 하도급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업체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감사실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유권 해석을 맡겨 사업의 성격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서류 검토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워 수사기관 의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감사실 관계자입니다. 서류 양식이라든지 이런 건 뭐 거의 같긴 하더라고요. 부서에서 의심되는 부분은 좀 더 확인해가지고 수사 의뢰나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업 담당 부서인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이 부족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는 감사실 권고와는 상반된 입장을 냈습니다. 매년 억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이 부실하게 진행됐음에도 정작 사업을 발주한 구청은 사업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한 데다 의혹을 해소할 수사 의뢰까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40총선 부산 수영구 후보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유 교수는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부산 참여연대,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등 지역 시민단체 대표를 역임하며 복지 관련 시민사회 운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은 부산 선거구 15곳에 대한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했으며 해운대 을과 사상, 중영도 등 3곳은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동구의 목욕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제유를 사용하고 기계 설비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60대 목욕탕 업주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목욕탕 유료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정제유를 제조하고 유통한 40대 남성 B씨와 60대 여성 C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고로 공무원 수십 명이 다쳤던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 독거노인이 차지한 비중은 22.2%로 5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독거노인 비중이 높은 것은 고령화 정도와 경제 상황과 연관이 있다며 독거노인은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느껴 다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삶의 만족도는 2020년부터 2022년 평균 10점 만점에 5.95점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에 머물렀습니다. 부산에서 노인 비율이 높은 부산 동구가 노인 정책이 시급한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합니다. 부산 동구는 오는 4월까지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만들고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설립한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합니다. 동구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14년 20%가 넘었고 올해 1월 기준 28.7%까지 꾸준히 늘었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와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오랜 협의 끝에 글로컬 대학 공모에 연합대학 형식으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두 대학은 2024년 글로컬 대학 30 공모에 해양 특성화 연합대학으로 신청할 예정으로 공모 가수요 조사를 실시한 교육부에 어제 신청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두 대학은 지난해 말부터 해양 분야 특성화 국립대학을 목표로 통합 논의를 착수했지만 협의가 지지부진해왔고 글로컬 대학 공모 마감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극적으로 협력을 성사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부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2도, 낮 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모레는 아침 5도, 낮 11도로 기온이 약간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5도, 습도는 63%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